문제는 앞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여론조사에 뭐 비공식적인 여론조사지만 또 각 당의 예측이랄까 또 빅데이터 나온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투표로 가서 실제 상황이 이게 돼야 하거든요. 실제 맞습니다. 상황. 투표가 돼야 해요. 투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전 투표도 36.9%, 4,420만 중에 1,632만이 투표를 지금 완료를 했어요. 이건 이미 된 거예요. 예, 이미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 사전 투표율만 보더라도 단순 합산해도 한 73,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80%를 훨씬 능가하는. 네. 전체 투표율이.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한 게요. 예. 지금 이제 원래 1987년 87 체제. 예. 그때가 이제 그 민주화 열기가 대단했잖아요. 예. 89.2% 나왔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92년에 YS 문민정부 들었었잖아요. 예. 81.9%. 그 다음에 또 DJ도 민주화 투사로서 YS하고 동률이니까 80.7%. 이게 이제 민주화 열망이 한 10년에 걸쳐서 표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네요. 투표 참여로. 그러다가 2002년에 70.8%로 뚝 떨어집니다. 2007년에 63%로 떨어져요. 아, 뚝 떨어지네요. 예, 그러다가 2012년 선거가 초박빙이었잖아요. 박근혜하고 문재인전에서 문제. 이때 또 75.8%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7년 이제 탄핵 전국에서 조기 그 대선을 치르잖아요. 그때 조금 올라가지고 77.2%니까 80%에 충분히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으로 봐서. 지금 20대 이 대선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비해서 10%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거의 10% 가까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80% 그렇죠. 중반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예, 저 2017년 이 19대 대선인가요? 그때가 26.06%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 이상, 10% 이상 사전 투표율이 상승했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이 코로나 전국 하에서 특히 우리 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 호남에 광주, 전남, 호남이 거의 뭐 평균 한 50%에 상회할 정도로 육박할 정도로 그 높은 그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 경북 쪽에도 4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3%가 다 넘었어요. 경북은 이제 41%까지 사전 투표가 나왔는데 부울경하고 대구가 아주 낮습니다. 대구가 33.91로 최고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 같은 데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다 나와가지고. 대구가 저 보수 우파의 성지로서 이번에 85%, 80% 안 나오면은 성짐을 포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포기를 해야 부산으로 넘겨야. 그렇죠. 넘겨야죠. 근데 지금 부울경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 영남 쪽에서는 이 사전투표 불신론이 불신 그런 분위기가 꽤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투표율이 높아져야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호남은 뭐 거의 반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49%가 나왔으니까. 영남은 36%고 여기서만 해도 13% 아닙니까? 이게 만약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은 어렵죠. 어렵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남에서 얼만큼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울경 쪽은 거의 다 지역구가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역 의원들이고 그러면은 이 조직으로서 그 위력을 발휘하려 치면은 당협위원장 하기에 따른 거거든요. 그럼요. 당협위원장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요. 당 중앙에서 후보의 이름으로 전국 253개 당협에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번 지역구별 투표율을
22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아니, 공천과 2024년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 예. 하면은 이때부터 이 저 경상도 영남 쪽 사람들은 또 목숨 걸고 움직이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고 네. 그런 말이 없더라도 사활을 걸고 뛰어야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때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그냥 죽을 힘을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뛰어야죠. 누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뜁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닌데요. 우리 당에 TK나 부울경 출신 국회의원들 있죠. 다수가 식물 정치인들입니다. 진화가 안 돼요. 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천만 받으면 뺏지니까. 예.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저건 없애야 한다. 예. 그래서 집권을 하면은 국민의힘도 해체하고 국민의당 또 민주당도 뭐 일부 양식 있는 정치인데 해서 새롭게 정당이 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골탈퇴된 진짜 황골탈퇴된 정당이고 예. 안철수가 이야기한 대로 중도 실용적인 그렇습니다. 정당으로 탈바꿈이 되지 않고 그래갖고 또 이겨가지고 또 잘 보여가지고 보수들한테 공천에 받고 또 그냥 기득권 누리고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는 맞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또 다음에 정권 넘어가는 거죠. 네, 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네. 저는 전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 뭐 호감을 갖고 있을 정도지 예, 예. 저런 국민의힘 가지고는 저는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사전투표, 투표밤 지키기 뭘 잘한다고 해도 아이고 국민의힘 과거 하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이준석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지금 무슨 몇 프로 나온다 자기가 그 자기 과시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각 당협에 공문도 보내고 자기가 전화도 하고 해갖고 좀 띄워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나서 그리고 투표함 지키세요. 네. 철저히 그 장관님들도 좀 교육시키고 더 다짐을 하고 그래야지 가서 정관을 하고 있는데 과거 말씀하신 대로 딴짓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맞습니다. 불을 켜고 지켜야 해요. 예. 사실은 사실은 미래에 좀 보기 좋은 그림은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 있는 전형적인 식물 정치인들 류들 이런 류들을 척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하고 이제 뭐 선거 후에 만일에 합당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이제 정당으로서 또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쪽으로 이제 이제 부패 권력으로 바뀐 하나의 그룹으로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586 세력들이 이번에 그냥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래서 중도 온건 합리적인 중자파와 중도 온건 합리적인 중우파가 이 독일의 정치를 주도해 온 게 말하자면 이제 중자와 중우가 연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중우와 우가 중자와 자가 연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를 아름답게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소모적인 정말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안 잡힌 그런 포션이랄까 네네. 그런 층이 있다는 게 이제 늘 그렇죠. 얘기되어 온 것 아닙니까? 네네. 이른바 샤이 이재명과 샤이, 샤이 윤석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가 될지 샤이 이재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 사이에 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샤이 이재명 대 샤이 윤석열 이게 어느 신문에 이 타이틀로 나왔더라고요. 예. 나왔는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있다는 게. 아니, 전에도 뭐 쭉 얘기는 되어 예, 왔는데 양쪽이 다 있는데요. 예. 제가 수치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강병호 교수의 빅데이터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제 대강 윤석열이 강병호 교수 빅데이터에 의할 것 같으면은 47.5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42.5로 5% 차이 나잖아요. 5%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 문재인을 넣어보자고요. 예. 문재인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45%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양자 간의 갭이 2.5%가 있죠.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수. 예,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일보계 52.4, 그 다음에 매경이 53%였잖아요. 그러면 대강 뭐 52.5 정도로 보자고요. 예. 52.5 정도로 보면은 그 47.5하고 52.5 사이의 갭이 한 5% 되나요? 5% 되네요. 5% 정도 되죠. 그럼 딱 두 배네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하고 갭이 2.5%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하고의 갭이 5%니까 어느 쪽이 영토 확장의 공간이 많습니까? 윤석열 쪽이 많죠. 5% 차이가 있어요. 두 배나 많죠. 예, 샤이 예. 윤석열이라고 할까? 그래서 샤이만 놓고 봐도 두 배 정도 유리하다는 거죠. 예. 수치상. 그렇게 네네. 해석이 되네요. 네네. 사실은 과거에도 2017년에도 그 한국 리서치가 예. 대선 직전에 조사한 거 보면은 문재인은 40.2, 예. 그리고 홍준표하고 안철수 합쳐보면 35.9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문재인은 41.1이고 이 홍준표 안철수 합쳐본 것은 45.4. 45점,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숨겨진 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뭐 2012년에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네. 박근혜 문재인 그 싸움 때도 보면은 박근혜가 45.2%고 문재인이 43.6%예요. 대선 직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보면 네. 그래갖고 1.6%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대선에서는 박근혜가 51.6, 516이라고 그랬죠. 516. 그리고 문재인 48로 3.6%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샤이 박근혜가 있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싸움이다. 네.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 샤이 사람들이 예.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가서 투표로 그렇죠. 이걸 예. 해주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해요. 에이, 그냥 꼴도 보기,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 못 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 각 당협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장에 끌어내서 사실은 그런 이 조직력이라든지 이 동원력은 민주당이 우리 당을 훨씬 앞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저 그건 우선 사실입니다. 현역 의원들이 거기는 네. 172명이나 예. 있지 않습니까? 뭐 무소속까지 하면 180명이라는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뭐 105명인가 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그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경쟁력을 놓고 보면은 민주당 쪽은 꼭 최종 여론조사보다 3% 높게 나오거든요. 예. 그게 이제 조직력과 동원력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3%를 접어줘야 합니다. 예, 3%를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제 5%. 나오는 것들이 최소한 5%에서 예. 10%를 해야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박빙으로 1, 2% 차이 나면 이건 지는 거예요. 예, 뒤집힐 가능성이 네, 많죠. 뒤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네. 지금 선관위의 그런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아주 큰 논란을 네. 빚었고 그것에 대한 심판론도 지금 비등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노정희 선관위원장도 사과 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해 갖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서 집에서 쉬고 있었다네요. 저 출근도 안 오고. 노정이 자기 본인 이름으로 위원장 이름으로 냈습니까? 위원회 이름으로 냈습니까? 위원장이 이제 성명을 처음에는 위원회 이름으로 냈다가 항의가 네. 급증하니까 이제 그 위원장 이름으로 바꾼 거죠. 네, 사과를 예. 했죠. 그런데요. 대통령까지도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다그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누가 이길지 그렇죠. 뻔하니 아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청와대는 놀고 있습니까? 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체도 뭐 보고 있죠. 윤석열 이겼을 때 당신 말이야 제대로 선거 관리도 안 하고 이거 추궁에 들어가면 골치 아프지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면피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노정희가 사실은 그 저 이력이 화려합니다. 아니 대법원 판사할 때 예. 이재명 이 최종심에서 그 무죄 선고했잖아요. 예. 주심 판사예요. 그러니까요. 주심 판사죠. 이 주심 판사를 어떻게 이 대법관 중에
대법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선관위원장으로 보냅니까?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대법관 중에서도 고참 대법관을 보냅니다. 예. 오부 여인 중에 한 사람. 이 노정희는 저 제일 꼬레비예요. 꼬립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전 선관위원장이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만배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 이재명 무죄 판결을 주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라인들이 지금 다 이 선관위까지 장악했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이 문재인 여권이 정말 잘못한 것이 심판기관인 사법부 선관위까지도 전부 장악을 해갖고 하수인화 만들어 본 거. 여기는 독립성을 군사정권 때에도 여기는 건드리지는 못했잖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잖아요. 예. 그거를 관리하는 데가 그 선관위고 그래서 선관위를 헌법기관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기관화한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노정희처럼 준비가 안 된 스펙이 짧은 이런 사람을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을 보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조혜주 있죠. 예. 상임위원이 사실은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난번 임기 연장하려다 예. 쫓겨나 버렸잖아요. 쫓겨나고 지금 공석이에요. 예, 공석이죠. 이게 말하자면 사실상 총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는데 사무총장은 사실은 선관위 직원 중에서 예. 저 최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리 돼 있으니까 지금 선관위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구조가. 그리고 선관위가 본래의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전부 그 선관위에서 결정 나오는 거 보면은 정치적 결정만 나오고 친문, 예. 친이재명 그런 쪽에 정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정신을 딴 데다 팔고 있으니까 제대로 이 맞습니다. 선거 관리가 될 리가 없죠. 이 선관위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 친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가 다 전달이 되거든. 다 전달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전투표 그런 부실관리도 있지만 부천 선관위에는 사무국장실에다가 그 투표 그렇죠. 예. 잔뜩 뭐 5만 매를 쌓아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CCTV는 왜 가려요? 그러니까요. 참. 제주 선관위에도 관외투표 그 CCTV도 없는 사무국장실에 놔뒀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CCTV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에 두게 돼 있잖아요. 그 법으로 그렇게 네, 돼.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참 이게 들켜서 그렇지 안 들킨 곳은 어떻게 됐을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이럴 거면은 상시조직으로서 해체를 해버려야 됩니다. 예. 지금 보세요. 선관위 직원들이 되게 숫자가 많거든요. 평소 때 일이 지역에 없어요. 다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평소 때 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아주 뭐 그냥 고개 뒤로 뚝 쳐치고 그러고 있어요. 전쟁도요. 치러본 사람들이 왜 미군이 세계 최강이겠습니까? 미군은 그 전후에 이런저런 형태의 전장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최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선관위라는 데도 보면 선거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평소에는 놀다가 한 번씩 선거를 관리를 하는데 이게 뭐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상근 조직을 해놓는다는 게 뭡니까? 선거가 없을 때도 철저히 준비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예측해가지고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혀 예측이 안 된 거고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안돼 있는 사전투표 이 논란 같은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국민학교 아니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저렇게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정희 생각이- 속풀이 선거하고 그게 지금 노정희 생각이 얼마나 어린가 하면은 아니 확진자들 어차피 6시 이제부터 7시 반까지 해서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요? 아니 지역 선관이라든가 그 사무국장들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네. 같이 같은 투표함에다 넣어야 한다. 직접 비밀 투표니까. 네네. 그런데 이 선관위원들 그 네. 지금 7명인가 있잖아요. 예. 2명은 없고 예. 야당 선관위원은 없고 예, 추천. 예.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적당히 하고 만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선관위원장인 노정희는 당일날 투표 당일날 출근도 안 했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현장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당장 이 본투표가 이루어지는 날 정말 뭐 이거 선관위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이 창관인이라든가 그 선거 관련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을 켜고 예. 이게 지켜야 합니다. 투표함을 지켜야지. 아무리 투표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럼요. 뒤바뀌어 버리고 뭐 어떻게 적당히 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인 게 그래서 지금 정말- 걱정인 게요. 예. 아니 뭐 이거는 기호에 불과하겠지만은 민주당 순회보가 하나같이 1, 2%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선거 부정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정차고나 이렇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해퍼닝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어쨌건 조직적으로 그냥 선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냥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조직적으로 하기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산발적으로 지역 선관위 단위로 눈 감으면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함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내일은 하루 종일 불을 켜고 각 독려를 하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그 건순일이가 원래 위원장을 했잖아요. 후임으로 온 사람이 노정이잖아요. 건순일도 아마 대장동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정이도 이번 일에 대해서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도록 바로 그냥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또 이 재판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그렇죠. 밝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은 그게 당연히 수사의 그렇죠. 대상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무너지면요.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후 보루라고 하죠. 사법의 법치의 제후 보루가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패인 게 대법관이 돼서도 대형 로펌에 가서 아름답지 못하게 거금을 수임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아요. 차라리 대법관 정도 하면은 명예직이잖아요. 그리고 6년 임기 보장되고 보수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명예를 선택했으면 로스쿨 같은 데 석자 교수나 하다가 은퇴하는 게 맞고 이 정말 대법관이 그 대형 로펌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3년 내에 100억을 번다든지 정관예우 이게 사후 뇌물죄거든요. 이런 그 정근대적인 행태가 척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게 1%도 없습니다. 우리 이 대법관들은 명예와 돈과 권력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집권 후에 해야 할 문제고 우선 당장은 투표함을 지키고 그것은 뭐 선관위 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이 투표함 지키기에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동안 뭐 이 부정투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황교안 대표나 그 조직들도 전부 투표함 지키기에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국민 승려 날이 딱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저 황 대표님이 오히려 거기에 전력을 경주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3월 9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망했던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못 이루냐가 달린 날입니다.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정말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서 우리 삶과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정상화되는 그러한 정말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